이번 시간에는 직무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를 했으면 그 직무를 구성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게 직무 설계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 직무 설계를 직무 분석하고 평가해서 설계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직무를 재설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환경이 달라지고 또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사업 전략이 달라지면 직무를 창업할 당시의 직무가 다시 변경되는 재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무 재설계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는 직무 단순화, 다른 말로 하면 직무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창업 기업에서는 직무 전문화를 하게 됐죠. 각각의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직무를 매칭하게 되는 것이 직무 전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 기업에서는 모든 직무를 전문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직무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무 확대입니다. 네, 직무 확대는 직무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수평적인 확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평적인 확대를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창업했을 때 또는 내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 직무가 요거였는데 수적으로 양적으로 수평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업무가 과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무를 재설계할 때 이 과하다는 거에서 내가 동기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인리치먼트, 충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리치먼트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참여하고 컨트롤에도 참여하는, 즉 수직적인 확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질적인 확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직무를 우리가 보직순환하는 직무를 순환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법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 특성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직무의 5가지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런 특성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왜 직무를 설계하고 그 다음 리디자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행동의 방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내적 힘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 특성 이론의 5가지를 얘기를 할 때 이 왜 이러한 특성 5가지가 들어가서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가 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기술의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기술만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과업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에 내가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부분만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내가 한 부분을 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훨씬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일의 과업의 중요성, 이 과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죠. 벽돌공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하고 저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지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동기부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율성 또 피드백 이렇게 직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직무 특성 이론에 맞는 직무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역량 강화는 개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파악하고 또 동기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량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역량은 지식, 기술, ability 또는 태도, 능력 이건 각각 그 해석하기 다름인데요. 그래서 KSA라고는 일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분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무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 KSA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창업 기업에서 우리가 그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직무 분석, 직무 평가할 때도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창업 기업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NCS를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CS에 보면 그 필요한 직무에 지식, 기술, 능력 또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조직에 적합한 부분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인사 직무에 이런 지식은 필요 없어 하면 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에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공통 역량입니다. 이 공통 역량은 우리 조직 구성원이면 모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이 공통 역량을 많이 강조하죠. 뭐 인성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공통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 역량은 리더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리더십의 역량으로서는 의사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전문 역량이라는 것은 조직의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즉 전문가라는 것은 이 기능을 얘기합니다. 펑션. 그래서 마케팅 분야를 담당하는 분은 마케팅,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재무, 인사는 인사,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능에 필요한 역량 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인데요. 이 네 가지 역량 중에서 가장 범위가 좁은 것은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역량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인사 직무의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창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인적 자원, HR 업무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HR 역량이 달라진다는 의미겠죠. 급격히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원 규모를 증가시켜야 하겠죠. 또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서 또 이 부분에서는 인사 직무의 HR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HR은 보통 총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직 한 명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대표님이 하시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다가 이제 HR 실무를 담당하다가 사업이 커지거나 규모가 커지면 그때 필요한 인사의 채용 또는 노무 이러한 부분에 인력을 채용하고 또 거기서 팀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재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인사 직무의 설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직무 확대가 되고 또한 프렌두시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직무 충실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창업 기업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정의하기 힘든 직무를 인사 직무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HR 업무의 전문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인사 직무를 같이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